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스마트전기과 민찬식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KC 10번째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C 주요 개정사항은 제가 첫 번째 주제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KC 1편 주요 개정사항을 설명드리고 나서 한 2달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가된 부분, 중요하게 추가된 부분하고 그 당시에 제가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반영을 해서 변경된 부분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C가 계속 바뀌는 게 문제죠. 계속 바뀐다? 언제까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계속 바뀌는 겁니다. 한번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전압이 바뀐 부분은 뭐 특별하게 설명드릴 부분이 없고 1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요 부분이 새로 그림 이쁘죠? 제가 대한전기협회에 기술 세미나 했던 자료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장 잘 돼 있는 그림 중에 하나지 않을까. KC가 과연 뭐냐? 자, 전기법에는 전기사업법이라는 이게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최고법입니다. 전기사업법이 있고요. 그 밑에 시행규칙, 그 밑에 전기설비 기술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하단에 기존에는 판단 기준과 내선 규정이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자, 이 전기설비 판단 기준이 없어지면서 바로 KEC, 코리아 일렉트로 테크니컬 코드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선 규정이 살아있나요? 판단 기준이 없어지나요? 기술 기준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자, 기술 기준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없어집니다. 내선 규정이 없어집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합해서 KEC라는 기준으로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판단 기준이나 내선 규정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은 다 KEC로 가지고 왔습니다. 단 현재 그 내용에 남아있는 내용, 그 판단 기준이나 내선 규정에 있는 거를 근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제는 이 KEC 기준으로만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적용 시점은 2021년. 자, 지금 1월이죠. 금년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산자부 대한전기협회에서 2020년 12월 30일 공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2021년에는 KEC를 적용을 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판단 기준 또는 내선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즉 혼용으로 설계 및 시공을 적용할 수 있다. 단이라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이 두 가지 기준을 얘와 자 A라는 기존 법규와 KC, B라는 법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어떨 때는 판단 기준, 어떨 때는 KC. 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존 법규대로 쓸 거면 기존 법규대로 설계 시공을 하고 변경된 KEC로 갈 거면 KEC로만 적용을 해야지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해가지고 섞으면 안 된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즉 이도 저도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여기에 제가 개인적인 소개는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 아직 KC가 완전히 설계나 시공하시는 분에게 전달이 안 됐다고 치면 뭐 한 상반기 정도에는 기존 기준으로 설계와 시공을 적용하고 그동안 좀 더 많은 공부와 숙지를 적용한 후에 하반기부터는 전부 다 KC로 하게 되면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KC 적용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KC가 나와 있지만 굉장히 두껍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해설서가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감전보호, 배선, 접지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1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1편에서 말씀 안 드린 거죠. KC 주요 개정사항, 즉 KC가 책이 굉장히 두껍죠. 제가 뒤에 가지고 있는데 한 이만큼 됩니다. 1000페이지가 넘죠. 그거를 다 일일이 내용을 보면 어렵기 때문에 대한전기협회에서 보시는 것처럼 핸드북을 2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즉 KEC에 대해서 해설서를 만든 겁니다. 이 해설서는 방금 보여드린 이 해설서와 또 이 부분과 별개로 해설서가 2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권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1권에 대해서 예시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KEC 기준의 본문입니다. 뭐 예를 들어 비접지 국부 등전이 본딩을 해야 된다라고 본문이 딱 나왔으면 이 부분이 그림이나 그런 부분이 KEC 원문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2.5m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런 격벽을 설치해야 하거나 또는 2.5m가 버려진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그림과 설명으로 굉장히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핸드북 1권과 이거는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에 이북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KC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선의 색상이 바뀐 부분, 자 1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 자 이 부분은 KC 2장 3장 추가적으로 9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정립하기 전에 조금 헷갈리고 조금 막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여러 번 들으시면 아마 이제 이거였구나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1.5, 1.45에 대한 팩타, 즉 차단기의 1.3배, 케이블의 1.45배 전류가 흘러서 케이블이 1.45배의 전류가 흘렀을 경우 소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차단기가 케이블을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1.1배, 1.25배 케이블이죠. 차단기 2.5배, 2.3배 이런 조건 없어졌나요? 없어졌습니다. 자, 이제 국법이 되는 거죠. 자, 없어졌습니다. 변경된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전선관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전압 강화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왜? 설명을 안 드린 부분 또는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조명 3%, 고압, 저압, 고압일 때 6%, 전동기 5%, 8%. 즉 저희가 고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고압 수준의 경우는 6% 또는 8%. 조명은 6%인데 조명은 6%, 전동기는 8%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값을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제가 LH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그림을 따왔습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8%라고 해놨는데 이 8%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부터냐? 한전 책임 분계점부터냐? LBS부터냐? 변압기 1차 측부터냐? 변압기 2차 측부터냐? 그림으로 깔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변압기 2차 측에서 부하까지의 거리를 기준하여 조명은 6%, 그 다음에 전동기는 8%로 개정이 기준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거보다 낮은 수치의 적용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3% 또는 4%. 자, 그래서 기준점이 뭐다? 변압기 2차 측이다. 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절연정 값은 0.1, 0.2, 0.3, 0.4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부분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1로 바뀌었는데 조건, 자, 지난번에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 절연정이 측정이 곤란한 경우, 어떤 경우가 곤란하죠? 전기가 활성 상태, 살아있는데 절연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기를 정전을 시킨다. 아주 문제가 있겠죠? 당장 재긴 재야 되는데 정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저항 성분의 누설 전류가 1mm 이하면 절연 성능은 만족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접지, 차단기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바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접지 1종, 2종, 3종, 15옴, 100옴 없어졌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자,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요. 이제 안전전압으로 바뀌는 거죠. 안전전압으로 바뀌면서 이 안전전압, 특히 접촉전압을 사고전압보다 크게 해야 된다는 이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지 시스템의 종류에는 개통접지,
우리가 얘기하는 개통접지는 뭐냐? 변압기로 접지를 했냐? 안 했냐? 변압기 중성선. 자, 변압기 중성선을 접지를 했다 라고 하면 얘가 바로 TN계통이 되는 거고요. 안 했다, 비접지, TT계통이 되는 거고요. 했기는 했는데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 접지를 했다, 이 경우는 IT계통으로 설명이 되고요. 분류가 됩니다. 또한 도체의 단면적이 기존에는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에 따라서 6스케하다 10스케하다를 결정했지만 이제는 지락전류, 자, 지락전류 값을 가지고 도체가 뭐냐, 지락전류 값이 얼마냐에 의해서 실제 계산식으로 구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케이스 1. 자, 케이스 1. A로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락전류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지락전류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는 B, 케이스 2 방법을 합니다. 상도체가 예를 들어 70스케 하면 접주 도체는 절반, 35스케를 쓰면 되는 거고요. 상도체가 25스케하다, 이 경우에는 16스케를 쓰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KC 2편에 설명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접지 시스템의 종류는, 접지 시스템은 공통접지, 통합접지, 개별접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바로 개통접지 1번, 보호접지 2번, 필요접지 3번,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개통접지는 TT냐 TN이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건데요. 저희가 많이 이제 오류를 범한 부분이 공통접지다, 통합접지다, 개별접지로 구분을 한다. 아닙니다. 어떻게 구분한다? 개통접지, 보호접지, 필요시스템 접지로 구분을 하고, 시설 종류, 저희가 알고 있는 시설 종류. 자, 시설 종류에는 1번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접지는 1, 2, 3으로 구분하며 시설 종류는 단독, 공통, 통합,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추가를 했고요. 자, 저희가 설계나 시공하시는 분 중에 가장 많은 궁금증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개별 접지는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단독 접지, 우리가 알고 있는 TT 계통, 개별 접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독 접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접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TT 계통이라고 하죠. 하지만 KC에 따르면 실제 단독 접지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 고압 또는 특고압 측에서 사고, 지락사고 발생했을 경우 저압 측의 전위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간격이 이격이 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국내 전기설비 계통에서 이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격을 할 수가 없으면 이 1차 전압에 의해서 2차 전위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럼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별 접지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저압 수용가는 개별 접지를 적용을 합니다. 220V 수전, 380V 수전, 뭐 펜션이나 작은 건물 같은 경우 투투나인 수전 안 하고 220이나 380V 수전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단독 접지를 사용하고요. 저희가 일반적인 투투나인 154를 수전을 하게 된다면 단독 접지는 불가능하다. 즉 통합 또는 공통 접지로 가야 된다. 이 경우에는 안전전압을 계산해서 안전전압 ES가 사고전압 EM보다 큰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타는 대지저항률 또는 사람의 발바닥이 닿고 있는 표면의 대지저항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접지 시스템이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접지 시스템, GES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접지 시스템입니다. 모든 건축물을 전부 다 등전이 본딩을 하게 될 경우
사고 시에 대지전이 상승이 없다. 그래서 감전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글로벌 접지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니요? 적용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 아파트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1동하고 10동이 있으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10동 다 등전이 본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글로벌 접지 시스템을 할 수가 없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이때는 얘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를 보시더라도 1단지, 2단지, 3단지 건물이 단지 구역이 틀립니다. 이 구역에서 이렇게 등전이 본등이 될까요? 안 됩니다. 자, 또는 상가가 있습니다. A상가, B상가, C상가 각각 접지가 되죠. 자, 각각 접지가 되는데 이 안에도 공통 또는 통합을 합니다. 각각. 그런데 얘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이 건물을 다 묶어야 되는데 땅 주인이 틀리고 도로를 관통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얘를 다 묶을 수가 없다. 따라서 글로벌 접지 시스템은 완벽한 접지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론적인 시스템일 뿐 저희가 실제 설계 시공에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즉, 다 모든 등전이 본딩, 모든 노출 도전부, 즉 전기가 들어가는 부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본딩을 해야 된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접지 설계 요청 자료 보시면 이런 자료를 저희가 설계에서 다 끄집어서 그 값을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유입전류, 당연히 유입전류 있어야 되겠죠. 일산 지락전류 중요합니다. 지락전류 분류계수, 대지 저항률,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계해서 계산을 해서 이 값을 이 표에다 다 채워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냐? 여태까지는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개수를 전부 다 채워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채워서 공사계획 신고에 값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IC로 계산을 해도 되고요. 또는 IEEE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뭐 편하신 대로 계산을 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접지 부분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1, 4분기 중으로 엑셀로 된 계산식을 시중에 공유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이터, 각 개수값을 다 설계도서에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조금 생뚱맞은 공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어색한 공식이 많이 있는데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식 다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튜브 또는 교육, 강의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씩 둘씩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조보호 등전이 본딩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이중천장, 텍스, 이 부분에 PVC 또는 합성 수지관을 쓸 수 없다. 자, 이 부분도 1장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중 전선로 부분을 1장에서 설명드릴 때 조금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에 달아드리긴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좀 오류가 있었냐면요. 제가 기존에 설명드릴 때는 1.0m, 0.6m, 1.2m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계산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구조 계산은 암거식만 해당이 됩니다. 자,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일반적으로 암거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덕트뱅크를 얘기합니다. 덕트뱅크 같은 게 워낙 구조가 튼튼하기 때문에 잘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의 압력에 견딜 경우 견뎌야 된다. 이 견뎌야 된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자, 이 견디는 걸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저는 이 견디는 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 압력이 견디는 것. 즉, 이 경우에는 구조 계산을 해야 된다. 하중 계산을 해야 된다. 즉, 암거식인 경우에 중량물에 뭔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구조 계산을 해야 된다.
그 대신 나머지 관로식이나 직접 매설식인 경우는 1.0m를 시설하면 충분히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암거식일 경우에 중량물의 구조에 견디는 것, 즉 구조 계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다 왔네요. 내부 피레 시스템 차단기와 접지 더불어서 많이 바뀐 부분 중 하나죠. 내부 피레 시스템은 KC 4강, 5강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또 추가를 한 겁니다. 화재 확산 대책. 이 KC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은요. KC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안전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날 경우 케이블도 문제고 PVC 여러 가지 PVC 특히 저희가 텍스에 많이 쓰고 있는 CD건 같은 경우 사게 되면 유독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완을 했고요. 자, 이 부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잘 보시면 벽에 관통하는 어떤 트레이, 금속재 트렁킹 시스템, 우리가 알고 있는 케이블 트레이가 또는 덕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외부 밀폐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내부 밀폐도 해야 됩니다. 이 내부 밀폐를 왜 해야 되냐? 이 내부 공간으로 유독가스나 또는 화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밀폐가 아니고 내부도 밀폐를 해야 된다. 에이,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이거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렵죠.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인데 KC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단면적이 710제곱밀리미터 이하인, 즉 전선간, 우리가 알고 있는 스틸 전선간 28mm 이상, 그쵸? 자, 28mm까지는 안 해도 되지만 36mm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선간 36, 42, 54, 70, 82 또는 EIP 보호 등급이 33 이하일 경우에는 내부 밀폐를 해야 됩니다. 와, 저 이거 과연 가능할까? 지금도 의구심이 갖고 있는데 법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금속재 트렁킹 시스템인 경우 금속재 트렁킹 시스템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이 자료에도 있고요. 기존에 제가 KC 1강에서도 금속재 트렁킹 시스템 또는 뭐 검색을 하셔도 나옵니다. 이 경우 28mm 이상 IP33 이하의 경우에는 내부 밀폐, 내부를 불연성 폼이나 기타를 이용해서 막아야 된다. 우리는 기존에 바깥에만 막았죠. 폼으로. 불연성 폼으로 이 바깥의 틈새를 막았는데 이제는 내부도 막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 실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앞으로 제가 가장 궁금해하는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242조를 보겠습니다. 자, 242조 보시면 화재 및 화상 방지에 대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위험이 높은 분기회로에는 아크로 인한 우려가 없도록 적합한 장치를 시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크로 인해서 화재 위험한 장소는 적합한 장치. 이 적합한 장치가 뭐라고는 구체적 명의가 안 돼 있죠. 자, 그럼 제가 이거를 해석을 한다면 이 적합한 장치는 자,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크 차단기 쓰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누전 차단기죠. 30mA 표준형 누전 차단기. 자, 이 옆에 우측에 있는 이 차단기는 누전 차단기 플러스 아크. 여기 보시면 아크라고 써 있죠. 아크 차단기 겸용입니다. 이 경우는 아크 차단기 겸용이 되기 때문에 화재에 안전하다. 자, 이 누전 차단기를 쓰게 되면은요, 아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전 차단기는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크거나 또는 감전사고 또는 아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크 차단기를 사용을 할 수 있다.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크 차단기가 쓰면 좋은데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 누전 차단기 한 10,000원, 15,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실제 아크 차단기 재작년 작년까지 금액이 한 20만 원 정도인데 지금은 금액이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요.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금액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메이커별로 틀리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설계를 한다고 하면은요, 일반 아파트라고 하면 일반 거실이나 방의 분기회로는 안 쓰고요. 화장실 또는 목욕탕 같은 경우는 감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죠. 그 경우에는 금액이 비싸더라도 이렇게 누전 차단 플러스 아크 차단이 겸용으로 되어 있는 누전 아크 차단기를 사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C 10번째로 주요 개정사항 중에 1강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 오류가 있었던 부분, 또한 그동안 추가됐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고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